니콜라, 소식입니다. 트레버 밀턴은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 중형 순수 전기 트럭 니콜라 트레에 탑재될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했다. 밀턴 CEO는 니콜라 트레용 배터리를 테스트 검증 중이다며 출력 전압이 800VDC인 배터리로 720kW 시급 트럭에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배터리는 독일 바덴뷰르텐베르크주 울름에 있는 공장에서 내년 말부터 양산될 예정이다. 울름 공장은 니콜라가 이탈리아 상용차 업체 이베코와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2021년 1분기 중 니콜라 트레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니콜라는 지난해 11월에도 직접 개발한 배터리 셀을 발표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니콜라는 신형 배터리 셀을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하면서 에너지 밀도는 2배 높은데 중량과 생산 비용은 각각 40%와 5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항속거리는 기존 300마일에서 최대 600마일까지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밀턴 CEO는 수십만 마일을 주행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내구성 실험을 진행했고 이 배터리 셀은 배터리 업계 사상 최대의 진화일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전기차용 배터리로서는 세계 최초로 자립 전극을 갖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니콜라는 배터리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련 분야 학위를 받은 전문 인력 20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의 CEO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밀턴 CEO가 분배하기로 한 600만 주의 가치는 약 2억 3,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레버 밀턴 니콜라 CEO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 600만 주를 직원 50여 명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턴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처음 고용한 50여 명의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소유한 600만 주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야말로 니콜라 성공의 열쇠라며 이것이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이라고 적었다. 지난 2014년 미국 유타주 출신 사업가 트레버 밀턴이 창업한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라는 기대를 모은 반면 실체 없는 회사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CEO는 3에서 4년 안에 에너지 밀도가 50%더 높은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 배터리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하며 400kWh 배터리팩 생산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슬라 연구원들은 모델 3에 사용되는 2170 배터리는 약 260Wh로 주행거리의 연장이 핵심인 현재의 에너지 밀도보다 50% 더 높은 속도를 의미하며 이는 더 긴 주행 범위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오는 9월 22일 주주총회와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테슬라는 중국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국 모델 3 세단에 새로운 저비용 장기 수명 배터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파나소닉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217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5년 안에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설립한 뉴럴링크가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장치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더힐이 26일 보도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브레인칩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오는 28일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뉴럴링크는 인간이 첨단 인공지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왔다. 이 기술은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뇌 활동을 감시하고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두뇌 파워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마비된 사람들과 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한다. 뉴럴링크는 2019년 7월 처음으로 전극에 삽입하는 삽입장치 공개 발표회를 열었다. 이 스타트업은 뇌기계 임플란트 과정이 라식처럼 원활해질 때까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뉴럴링크가 쥐와 원숭이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원숭이가 뇌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5월에 회사가 1년 안에 인간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브리즈 파트너즈 매니지먼트의 사장은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로 전혀 설명할 수 없으며 단일 종목 버블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10배로 폭등했다. 2020년 2분기 매출이 4.9% 감소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가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의 주가는 심각한 고평가 상태를 지나 이제는 역대 최대의 단일 종목 버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4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포드 모터, 제너럴 모터스, 피에트 크라이슬러 세계 전통적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총합의 4배에 달한다.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연간 40만 대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그치고 있고 반면 상기 3사는 도합 연간 1,700만 대를 판매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국계 증권사 웨드부시는 애플이 앞으로 최고 40%까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웨드부시는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5G의 슈퍼사이클을 활용하면 애플 주가는 강세 시나리오에서 주당 $7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는 애플이 연말에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따라 기존에 판매된 9억 5천만 개의 아이폰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주기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5G 기능과 새로운 디자인을 갖춘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애플이 지난 2014년 아이폰 6를 출시한 이후 가장 중요한 제품 순환 주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드부시는 3억 5천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가 향후 12에서 18개월 사이에 제품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증권사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애플의 슈퍼사이클을 둘러싼 대규모 수요를 과소평가한다고 본다며 내년은 애플이 수익 동력을 더욱더 세게 가동하는 큰 기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웨드부시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9천억에서 9,5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며 비전에 따라 흔들리면 없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서비스 사업은 내년에 6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는 24일 5G 원격 근무, 온라인 학습 트렌드 등과 관련해 전 세계에 공개 예정인 애플의 잠재적인 계획이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최근 1조 달러라는 이정표에 도달한 지 약 2년 만에 공개적으로 거래된 미국 기업 중 처음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1.2% 올랐다. 애플이 5G 아이폰을 단 한 대도 판매하지 않고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원격으로 일하고 있고 온라인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태블릿의 강세, 노트북의 강세 등 애플의 경쟁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7월에 애플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으로 역사적으로 강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유행병으로 인해 이번 분기 동안 광범위한 소매 업체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전반적인 영업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판매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설명했다. 모건 스탠리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애플 주가 목표치를 431달러에서 520달러로 올렸다. 이 투자은행은 기본 사례 가정에서 서비스 성장이 지속되고 5G 아이폰 주기가 2022개 연도에 두 자릿수의 수익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하이데라바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피스를 짓는 등 인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인구 1억 명가량이 거주하는 하이데라바드에 들어선 아마존 인도 오피스는 180만 평방피트 규모로 캠퍼스까지 포함하면 축구장 65배 크기다. 아마존이 인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초창기임에도 2018년 기준 인구 10억 명 중 1억 2천만 명의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있다. 2018년 아마존은 플립카트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소매업자였으며 3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포레스터의 애널리스트들은 인도의 전자상 거래 규모가 2024년까지 86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의 다국적 기술 기업 의존도가 올라가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꺼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프 베조스는 지난 1월 인도 방문에서 1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마존은 지난 2016년 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고 내년에는 음식 전자상 거래에 5억 달러를 약속했다. 아마존이 무인 매장 아마존고 시스템을 자회사인 홀푸드 매장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아마존고는 2016년 아마존이 첫 선을 보인 무인 매장 시스템으로 2018년 처음 매장을 열며 일반에 공개됐다. 입장부터 결제까지 소비자의 모든 과정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매장 정리나 재고 관리 등 일부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만 상주한다. 아마존은 앞서 2017년 인수한 식료품 판매장 체인 홀푸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혁신을 시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무인 매장 전면 적용을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별안간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7일 월마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틱톡을 함께 인수하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월마트는 이날 성명에서 틱톡이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틱톡 인수가 온라인 장터와 광고 시장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MS와 공동인수는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것이라면서 인수전 참여를 공식 확인했다. 월마트는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의 정기 구독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이른바 월마트 플러스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두고 틱톡을 사들이면 최소 1억 명에 가까운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을 자사 정기 구독 서비스 잠재 소비자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틱톡이 소비 성향이 유독 강한 미국 밀레니얼 세대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월마트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광고하고 온라인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월마트 CEO가 도널드 트럼프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이번 인수전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마트가 가세하면서 틱톡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분위기라고 내다봤다. CNBC는 관계자는 인수 대상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이트댄스가 조만간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을 매각할 것이라며 틱톡 CEO는 앞으로 48시간 내에 매각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현재 틱톡 인수전에는 MS와 월마트 연합군 외에도 소프트웨어 업계 공룡 오라클과 구글 지주사 알파벳, 사모펀드인 제너럴 애틀랜틱과 세콰이어, 캐피탈처럼 쟁쟁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판이 급격히 커졌다. 한때 물망에 올랐던 트위터는 최근 인수를 포기했다. 틱톡은 현재 인수 협상과 별개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와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를 고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내린 틱톡 퇴출 행정명령이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며 틱톡의 직원과 사용자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틱톡의 주장이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항공사들의 대규모 감원을 막기 위한 독단적인 행정명령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26일 밝혔다. 24일 델타항공이 조종사 1941명 감원, 25일에는 아메리칸 항공이 1만 9천 명 비자발적 감원을 포함해 모두 4만 명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 뒤 트럼프의 행정명령 가능성이 대두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도스 실장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일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일부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도스는 희망하기로는 항공사들을 지원해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임시해고에서 지켜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원을 위해서는 입법 행위가 필요하다면서 3월 의회가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지원법 같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항공사들은 1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9월 말까지 기존 인력을 보존하는 대신 2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항공사 경영진과 노조는 10월 이후에도 항공 수요가 저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워싱턴에 250억 달러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아메리카는 성명에서 행정부, 의회의 양당 지지자들과 협력을 지속해 시의적절한 해결 방안에 접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사 노조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사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며 비관했다. 앞서 메도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등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해 협의는 이달 초 결렬된 바 있다. 이들은 다음 달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